안녕하세요, 이산입니다. 오늘은 병화를 일간으로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를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간략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를 일간으로 하고 목이 3개, 수가 2개, 금이 하나, 토가 하나, 골고루 오행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목이 3개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이 사주 전체 흐름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병화 일간의 성적은 뭐죠? 물상적으로 보게 되면 태양입니다. 태양은 주변을 밝게 비추잖아, 그죠? 그래서 병화 일간을 성적으로 가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변과 거리 없이, 격이 없이 밝게 외향적으로 활동하는 성적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을 밝게 해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주역의 8개로 한번 그 상을 만들어 보면 이해가 된다. 삼효도 양효죠. 그리고 가운데 중효가 음효입니다. 이 얘기는 밝음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밝게 활동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고독에 잠길 수도 있는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특징적인 것은 목이 3개죠.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생조해주는 목생화다. 자, 그러면 이 화는 이 목 3개의 생조를 받아서 자신의 기운을 설기해야 되잖아. 자신의 기운을 써야죠. 그건 바로 화생토라는 진토식신, 월지에 있는 진토식신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기운을 설계한다, 이런 루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런데 병화가 목의 기운이 강하죠. 다 편인입니다. 이 편인의 기운이 병화를 생조해주면 병화는 과연 강력한 기운을 받아서 진토를 통해서 자신의 기운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진토식신은 활동성입니다. 직업이죠. 자, 예를 들어서 벌의 성정은 뭡니까? 벌은 이 꽃 저 꽃 옮겨다니면서 꿀을 수집하는 성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벌이 만약에 벌꿀 단지 안에 들어가 있다면 이 벌은 더 이상 나무를 옮겨다니면서, 꽃을 옮겨다니면서 활동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그 안에 가득 찬 꿀이 있으니까. 즉 자기를 생주해주는 꿀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이 벌의 활동성이 둔화된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불은 뭡니까? 불은 활활 타고 이산저산 옮겨다니면서 불이 확산되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만일 장작을 잔뜩 쌓아놓고 거기다 불을 만약에 놓게 된다면 불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소진할 거다. 굳이 외부로 땔감을 찾아서 번질 이유가 없다. 왜? 그 자리에 땔감이 많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은 목생화를 해주기도 하지만 목극토에서 진토식신을 극해주는, 극지하는 성정도 가지고 있다. 즉 이 목의 기운이 강하면 강할수록 화의 기운을 생조해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화가 활동하는 그 진토식신, 화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진토식신의 식신을 막는다. 이 얘기는 꿀단지에 있는 그 꿀에 구멍을 뚫어서 그 꿀이 빠져나옴으로 인해서 그 벌이 활동하는 그 활동성을 찾아야 하는데, 이 기운이 강하면 오히려 그 화의 기운이 누설되는 것을 막는다라는 거죠. 막음으로 인해서 그 활동성, 화생토하는 그 활동성을 둔화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사주를 바라보면 이해가 된다. 이 사주의 대운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일간 병화를 가진 이분이 병화의 외향적인 그것만을 가지고 만약 사회활동을 한다면 오히려 본인의 어떤 특징을 놓칠 수가 있다. 이 얘기는 이분이 편인이거든. 화를 생조해주는 이 기운이 편인인데, 편인은 뭐냐면 특정한 생각, 특이한 생각, 이런 쪽에 발달이 되어 있는 성정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특수한 학문이나 어떤 또 성격적으로 되면 약간 폭넓기보다는 편협된 편견, 이런 쪽에, 꼭 나쁜 의미의 그 용어는 아니고요. 그런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자신의 어떤 성정을 쏟는 그런 기운이다. 그런데 이 병화는 외향적이잖아. 주변을 밝게 비추고 주변과 격이 없이 어울리고. 근데 이 사주를 볼 때는 그 일간의 성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7개와의 상호작용을 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 병화는 그 외향적인 성정보다는 내면에 있는 그 음의 성정, 집에 가서 혼자 고독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그리고
또 외향적인 그런 성향을 덧붙여서 편인의 성정을 사회적 활동에서 썼으면 굉장히 대성할 수 있는 어떤 분야에서 대성할 수 있는 그런 사주이기도 하다. 자, 여기 월간을 보게 되면 간목이죠. 간목. 편인입니다. 즉 사회적 특성은 그 병화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폭넓게 그 이 사람 저 사람 올리고 으쌰으쌰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그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월지 진토 식신의 활동성을 그 활동성을 통해서 바로 간목의 편인을 추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병화의 외향적인 성격만 가지고서는 이 편인의 어떤 성정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간목을 극지해주는 편재 그저 금이 소용지신이 된다. 소용지신이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필요한 신을 말하는 겁니다. 필요한 요소. 그래서 그 목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목기운을 극지해주는 편재가 소용지신,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용신입니다. 그래서 그 문이 들어올 때 이 그 병화의 활동성이 살아날 수 있다. 식신의 활동성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식신의 활동, 직업의 활동성을 통해서 편인이 추구하는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 분야에서 어떤 운이 트일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특성을 살피면 그죠?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그래서 나의 성격은 굉장히 외향적이야.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식으로만 그 활동을 한다면 내 사주가 가지고 있는 내 어떤 성정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 그것을 잘못 판단할 수가 있는 거다. 오히려 그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내면에는 고독함을 즐기는 어떤 그 음적인 성정 이걸 가지고 사회적인 활동에서 그 편인 어떤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그냥 대충 어울렁더울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만약에 찾는다면 굉장히 대성할 수 있는 사주이기도 하다. 대운 자체가 뭐 금운입니다. 그리고 화의 기운이 들어와도 좋고요. 그래서 오구 대운을 보게 되면 경술이거든요. 경술. 그래서 경편제가 들어왔죠. 경금편제. 그 다음에 술토 식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운은 좋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떤 그 기운의 흐름은 묘에 해당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큰 파도가 잔잔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지. 운은 좋게 들어왔는데 그 운이 타고 갈 수 있는 어떤 그 파도는 잠잠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 큰 운보다는 세운에서 어떤 잔파도, 즉 잔파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큰 어떤 대형 그 뭐 허리케인이 일으키는 그런 파도가 아니라 잔잔한 파도,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잔잔한 파도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운을 흐름을 타는 것이 좋다. 지금 24 대운에 보면 진토 식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편인도 들어와 있죠. 갑진. 그래서 그 나의 활동성을 둔화시키는 어떤 그 기운도 들어와 있고 동시에 나의 활동성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25, 26, 27에서 지금 그 진토와 화운으로 흐르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좋고요. 계묘년이 목욕지입니다. 목욕지. 그리고 22년이 장생이죠. 그래서 이 장생에 공부를 시작해서 23년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개업을 했죠. 24년도 지금 현재 운은 관대죠. 그래서 그 잔잔한 파도가 물결을 일으키면서 지금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집중, 그 한 분야의 어떤 그 집중해서 그 편인의 성격을 발휘한다면 편인, 기발함, 기민함, 특정한 어떤 아이디어 이런 쪽이 부동산이라는 특정한 항목에 집중함으로써 어떤 그 사주에서 나오는 그 기운의 흐름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병화 일간에 목기운이 3개가 생주해주는 기운, 이 사주를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